This is Warriors Daily. 안녕하세요, 워리어스 데일리입니다. 시즌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이 시점, 오늘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자이언 윌리엄슨, 브랜든 잉그럼, 론조 볼 대 스테판 커리, 드레이먼드 그린, 앤드류 위긴스의 피 튀기는 맞대결을 기대하셨겠지만 제가 어제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해드렸듯이 오늘 경기의 승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골스와 8위 싸움을 하고 있는 멤피스가 어제 세크라멘토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두 팀이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8위로 진출하게 됐지 9위로 진출할지 판가름 나는 경기는 내일 모레 있을 골스와 멤피스전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지면서 휴식을 갖게 되고 오늘은 그동안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던 선수들을 위주로 경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내용은 조금 간단히만 다루기로 하고 다음 멤피스전에 대한 프리뷰와 플레이인 토너먼트 일정에 더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경기를 알아보기 전에 뉴스가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 에릭 파스칼이 오늘 부상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4월 2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엉덩이 쪽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했었는데 지금 워낙 잘 맞아가고 있는 이 8일 로테이션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정이 돼 있었지만 드디어 어제 후안 토스카나 앤더슨이 골스와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계약이고 미니멈 계약입니다. 우리 토스카나 앤더슨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니멈 말고 마음 같아서 조금 더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팀의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2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으면 뭐 두말할 거 없이 너무 좋은 거겠죠. 게다가 토스카나 앤더슨은 어린 시절에 방 3개 있는 집에서 15명이 살고 첫 차를 26살이나 돼서 사게 됐다고 해요. 정말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미니멈 계약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말이 미니멈이지 1년에 최소 10억이 넘는 금액을 2년 계약하게 된 거니까 선수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뭐 저도 주면은 당연히 감사하게 받겠어요. 처음 받는 돈으로 동생 차를 사주겠다고 하고 계약서에 사인하자마자 엄마랑 통화하면서 같이 우는 모습까지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예정돼 있었듯이 조던 벨이 정식으로 투웨이 컨트랙트 골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경기부터 뛸 수 있습니다. 조던 벨 역시 정말 축하할 일이고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일 계약을 2번 하고 연장이 되지 않아서 떠났던 게리 페이턴 2세가 결국 다시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팀의 마지막 15번째 로스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2경기와 플레이인 토너먼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진출까지 하게 되면 플레이오프에서도 뛸 수 있게 되었는데 큰 역할을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수비 전문으로 나와서 잠깐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조금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선수들 정말 축하합니다. 그럼 이제 경기로 돌아와서 오늘 경기의 스타팅 라인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스는 조던 풀, 마이칼 멀더, 켄 베이스몰, 후안 토스카나 앤더슨, 케번 루니입니다. 확실히 주요 선수인 커리, 위긴스, 그린만 빼고 나머지 모든 선수들은 뛰게 됩니다. 뉴올리언스의 스타팅 멤버는 에릭 블레소, 니카일 알렉산더, 나지 마샬, 제임스 존슨, 윌리 헌난 고메즈입니다. 뉴올리언스 역시 많은 선수들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벤치 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반은 비록 의미가 없는 경기였지만 꽤 재밌었습니다. 1쿼터부터 41점이나 넣은 골스에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후보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잘했었나 왜 안 뛰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장면들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조던 풀은 커리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전반부터 23점, 5어시스트를 했고 토스카나 앤더슨은 드레이몬드 그린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전반에 4점, 5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커리와 그린이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멀리 가져가서 마이칼 멀더는 클레이 탐슨의 역할을 그대로 맡으면서 20점, 3점을 전반에만 6개나 넣었습니다. 큰 기대 안하고 경기를 시청하긴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선수들도 나오기도 했고 또 경기를 너무 잘해서 예상외로 상당히 재밌는 전반이었고 전반은 75대 57로 골스가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같이 의미 없는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던 조던 풀이 착지하면서 상대방 선수 발을 밟고 발목을 붙잡더니 쓰러집니다. 한동안 넘어져 있다가 벤치로 들어가고 바로 얼마 안 돼서 또 뉴올리언스의 제임스 존슨이 혼자 무릎을 잡고 쓰러집니다. 다른 곳보다 무릎을 잡는 게 좀 보기 좋지 않은데 큰일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로도 경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갑자기 조던 풀이 경기에 돌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나와서 오늘 경기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는 조던 풀입니다. 경기는 3쿼터, 4쿼터 계속해서 골스가 10점 정도 리드를 지켜갔는데 4쿼터 중반부터 5분 동안 슛을 아예 넣지 못하더니 2분을 남기고 뉴올리언스가 점수를 다 따라오고 역전까지 하게 됩니다. 1점 뒤진 상황, 에릭 파스칼이 티핀 레이업에 성공을 하고 다시 1점 리드를 지켜가는 골스. 다음 공격에서 알렉산더 워커가 골밑으로 파고들어 슛을 하는데 조던 벨이 블락을 하지만 그 공이 바로 다시 알렉산더 워커에게 돌아가고 마무리를 하면서 25초를 남기고 다시 1점 리드를 가져가는 뉴올리언스였습니다. 다음 공격에서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다가 슛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던 공격 타이밍에 조던 풀이 기습적으로 빠르게 파고들어 레이업에 성공을 하고 다시 리드를 가져온 골스가 이제 마지막 수비만 남겨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3점을 쏘는 뉴올리언스였지만 에어볼이 되고 베이즈모가 클러치 리바운드를 잡고 바로 코트 안으로 밀어주면서 오늘 경기는 골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미 없는 경기라서 저도 사실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흘러가던 그런 경기에서 또 마지막에 역전으로 졌으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결국에 승리를 잡아내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은 그런 날이네요. 우선 마이클 멀더가 4월 23일 덴버 경기부터 적어도 20분 정도씩은 뛰어주면서 경기를 소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3점슛 성공률을 보면 43%입니다. 팀에 이런 3점 슈터가 있다는 거는 상대방이 무조건 멀더를 막으러 와줘야 되고 그럼 다른 선수들이 더 자유롭게 더 넓게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멀더가 슛감이 살아나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멀더도 28점으로 새로운 커리어 하이를 갱신했습니다. 오늘 파스칼이 돌아왔는데 파스칼은 부상 전에 로테이션에서 아예 빠졌었죠. 근데 지금 오늘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 것 같긴 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이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한 골스팀인데 파스칼한테만 공이 가면 공이 돌질 않죠. 공을 잡으면 그냥 파고 들어가서 파울을 얻던지 마무리를 하던지 이런 플레이를 자꾸 하는데 그런 플레이가 팀의 전체적으로 슛이 너무 안 들어간다 하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득점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스티브 커 감독이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의 공격은 아니죠. 과연 에릭 파스칼이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팀에 또 다른 선수가 한 명 더 있다는 게 그냥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조던 풀은 오늘 커리어 하이 38점을 넣어줬는데 어시스트도 6개로 플레이메이킹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오늘 잠깐 발목을 삐끗하면서 가슴 철렁이게 했지만 다행히 다시 돌아왔고 무리 없이 경기를 마무리한 걸 보면 다음 경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조던 풀은 벤치에서 나와서 커리가 없는 시간에 앤드류 위기에서 세컨 유닛을 이끌어주는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됐죠. 시즌 중반에 G리그를 다녀오면서 정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동안 들쑥날쑥한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막바지에 다시 또 살아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경기보다 훨씬 중요한 골스의 앞으로의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스케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멤피스 전이 있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8위로 진출하게 될지 9위로 진출하게 될지 만약 승리 시 8위로 진출한다면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7위 LA 레이커스가 아니면 포틀랜드와 경기가 될 텐데 양 팀 다 쉽지 않은 팀이죠. 우선 일단 LA 레이커스를 보시면 현재 부상으로 주연 선수들이 많이 빠져있고 그런 이유에서 1위를 해야 할 만한 로스터를 가졌지만 지금 이렇게 7위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레이커스는 아직도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데니스 슈로더 같이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거나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경기를 나와서 뛰고 있긴 합니다만 몸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플레인 토너먼트에 쯤에는 아마 돌아와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작년에 우승했던 팀보다도 더 강력한 올해의 팀, 풀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상에서 막 돌아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감과 이 템포를 바로 찾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단판으로 결정이 되는 이 새로운 포맷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결승에서만 4년 연속 맞붙었던 스테판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의 대결은 사실 결승보다도 더 보고 싶은 그런 매치업입니다. 다음은 포틀랜드인데, 포틀랜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죠. 부상인 선수 없이 릴라드와 맥컬럼 백코트를 중심으로 정말 강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 포틀랜드와 3번 대결에서 1승 2패를 거두고 있고, 워낙 오랜 시간 같이 뛰어온 포틀랜드의 케미와 릴라드, 맥컬럼, 카멜로 앤서니 같이 경험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클러치 기질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단판 싸움에서 과연 커리, 그린, 루니 같은 선수들을 제외한 어리고 경험이 아직 많이 없는 선수들이 잘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토너먼트의 7, 8위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플레이오프를 7위로 진출하게 되고, 만약에 진다면 이제 9, 12전, 지금은 골스가 멤피스를 승리한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멤피스와 샌안토니오 전에서 승리한 팀과 붙어서 그 경기를 승리하면 8위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멤피스나 샌안토니오는 두 팀 중 어느 팀이 오더라도 충분히 골스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또 멤피스라면 이번 시즌 정말 징글징글한 이 두 팀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모레 멤피스전에서 골스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9위로 플레인 토너먼트에 진출하고, 10위가 확정된 샌안토니오전에서 붙고 패배하면 바로 탈락하게 되는 거고, 승리하면 7, 8위전에서 지는 팀과 붙어서 그 경기를 이기면 8위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알고 들으면 굉장히 쉬운 룰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하지만 우리 워리어스 데일리 시청자분들은 빠르게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플레인 토너먼트를 골스가 통과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플레이오프 픽처를 한번 볼게요. 우선 8위로 들어가고 첫 경기를 이기면 이제 7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경기에 서부 2위인 피닉스 선스를 만나게 됩니다. 피닉스는 지난 경기에서도 붙어왔지만 정말 강력한 팀이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골스에게는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커리가 공격의 중심이 되는 골스는 매번 무한 스위칭이 되는 팀을 상대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피닉스의 스타팅 라인업만 보면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을 제외하고는 크리스 볼, 데빈 부커, 미칼 브리지스, 제이 크라우더, 이 선수들은 다 정말 좋은 수비수들이고 스위칭을 하더라도 다 커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죠. 그리고 보셨다시피 피닉스는 커리를 꽁꽁 묶어두는 전술을 펼칠 거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앤드류 위긴스나 조던 풀 같은 선수들이 꼭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 경기를 해야 승리를 거둔다는 말인데, 아직 이 선수들을 100% 신뢰하기는 쉽진 않고, 특히 4승을 해야 되는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4번이나 이 두 선수가 득점을 책임지고 해줄 거라는 건 좀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골스가 피닉스를 업셋해서 이기고 다음 라운드까지 진출한다고 가정을 또 해볼게요. 그럼 다음 라운드는 3번과 6번 시드의 승자와 붙게 되는 건데, 우선 3번 시드에 LA 클리퍼스가 있고요. 6번 시드에 포틀랜드나 레이커스, 이 둘 중에 한 팀이 6번 시드인 건데, 만약에 레이커스라면 이때쯤이면 선수들이 부상에서 회복 후에 많이 돌아왔을 그럴 때인 것 같고, 포틀랜드라면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통과한 데미안 릴라드는 진짜 계속 무서운 존재죠. 그리고 이 두 팀이 아니라면 LA 클리퍼스인데, 클리퍼스도 피닉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 스위칭이 가능한 팀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리퍼스도 좋은 수비수들을 갖춰져 있고, 전의 경기로만 미뤄봐서는 피닉스랑 정말 똑같습니다. 커리를 묶어두는 전술이기 때문에 힘들게 피닉스를 꺾고 올라왔지만 커리를 더 괴롭힐 수 있는 패트릭 베벌리나 폴 조지, 카위 레너드, 이런 선수들로 가득 차있는 클리퍼스입니다. 만약에 골스가 플레이오프를 8위로 진출한다고 가정을 하면 가장 첫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입니다. 유타 재즈는 올해 정말 탄탄하고 어떻게 보면 리그 전체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은 팀이죠.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선수들이 드디어 이번 시즌에 빛을 보고 있는 시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리그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타는 지금 분명 문제가 있죠. 팀의 에이스인 도노반 미첼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주전 포인트 가드 마이크 컨리 역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나올 수 있게 될지 아직은 의문인데 1라운드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두 선수가. 그렇지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두 선수가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감각이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부상에서 지금 한 달 꽤 오랜 시간 쉬었다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몸 상태가 아니고 바로 막 30분에서 36분 그 사이에 시간을 띄워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부상인 선수들을 공략하는 거는 좀 떳떳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상황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 두 선수가 아니더라도 유타의 센터 루디 고베어는 현 리그 최고의 수비수이긴 하지만 발이 느린 점을 고려해서 그리고 워낙 그런 유형의 센터들을 농락하게 좋아하는 스테판 커리와 스티브 커 감독이기 때문에 그동안 재미를 정말 쏠쏠히 봤고 실제로 이번 시즌 이 두 팀의 전적은 3번 붙어서 골스가 2승 1패로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스가 기적같이 또 1번 시드 유타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통과한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경기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은 덴버 너게츠 아니면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일단 댈러스라면 저는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댈러스는 돈치치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무서운 선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치치와 커리 대결도 상당히 보고 싶기도 하고요. 댈러스라면 이상하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7게임 시리즈에서는 진짜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번 시즌 댈러스를 상대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플레이오프는 또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댈러스의 돈치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를 정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덴버인데 덴버는 진짜 무섭죠. 우선 올해 MVP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는 요키치가 있는 팀이고 그 외에도 베테랑 선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덴버도 지금 꽤 오랜 시간 플레이오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팀이라서 이런 경험도 충분히 풍부한데 덴버 입장에선 안타깝지만 자말 머레이가 지금 다쳐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골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덴버도 그럼 해볼만 하다? 약간 그리고 요키치도 유타의 루디 고베어와 같은 이유로 커리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유형의 센터라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 반대쪽에 있는 피닉스, 클리퍼스, 레이커스, 포틀랜드 이런 팀들과 붙을 바에 유타, 댈러스, 덴버 이 팀과 붙어보는 게 훨씬 더 골스가 대진운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골스가 7위보다는 8위로 올라갔으면 합니다. 만약 골스가 깊게 더 멀리 올라갈 수 있다면 7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8위가 훨씬 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말이 8위가 쉽지 8위로 가기 위해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다시 내일 모레 있을 멤피스전으로 돌아와서 그 경기를 이기고 8위로 올라간 뒤에 첫 번째 경기 레이커스든 포틀랜드든 그 경기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9위, 10위 멤피스건 샌안토니오건 그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8위가 되던지 아니면 내일 모레 멤피스전을 지고 9위로 올라가서 샌안토니오를 이기고 7, 8위전에서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 이겨야 8위인데 8위로 가려면 어떻게든 한 번은 져야 됩니다. 그거를 일부러 질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라서 사실 제일 안전한 거는 모든 경기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7위든 8위든 올라가는 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까지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부터 하는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5연승으로 지금 분위기도 아주 좋은데 진짜 플레인 토너먼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사고를 한번 제대로 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망의 멤피스전입니다. 공지해드린 대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아침 4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실 거죠? 못 일어나겠으면 전화번호라도 남겨놓으세요. 바로 전화해서 깨워드립니다. 그럼 그 경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